왜, 왜 말 안 하셨어요? 지연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손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고요? 1년이에요, 아빠. 1년 동안 병원 다니셨으면서 저한테 택배만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 일, 중요하니까. 지연의 손에는 구겨진 진단서가 들려 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그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집을 떠난 바로 그날. 아빠, 이것은 매달 택배를 보내던 한 아버지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사랑.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집. 20대 후반의 여성 지연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대기업 입사 통보를 받고 서울로 떠나는 날입니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대 초반, 약간 구부정한 어깨. 딸, 짐 다 챙겼니? 네, 다 챙겼어요. 서울 가면 힘들 텐데. 아빠가 자주 전화할게. 지연은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 저 바빠요. 전화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버스 시간 놓치겠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접힌 돈 봉투입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서울 가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거야. 됐어요. 저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래도 진짜 괜찮다니까요. 버스 놓치면 어떡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잘 가거라. 우리 딸.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시 뭔가를 꺼냅니다. 병원 예약 확인증입니다. 정밀검사 예약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연은 버스에 오르며 핸드폰만 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손을 흔들지만 그녀는 보지 못합니다. 버스가 떠납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한 달 후, 작고 낡은 진료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예. 크기가 작지 않아서요.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립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췌장암. 아버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치료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진료실을 나온 아버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지연의 번호가 화면에 뜹니다.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이 갑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애가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날 밤 지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회사 회식 중입니다. 화면에 아빠라고 뜹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야, 전화 왔어. 아, 나중에 할게요. 부모님이잖아. 괜찮아요. 별일 없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딸아, 아빠다. 괜찮으면 통화 좀 할까? 지연은 답장을 보냅니다. 회식 중이에요. 내일 전화할게요. 아버지의 집. 핸드폰을 보던 아버지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래. 바쁘지.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받아온 정밀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췌장암 3기라는 진단명이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그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그리고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택배 상자입니다. 상자에 하나씩 물건을 담기 시작합니다. 귤을 씻어서 담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넣고, 직접 만든 장아찌도 넣습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딸아, 서울 생활 힘들지?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밥 꼭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해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합니다. 송장을 붙입니다. 받는 사람 딸. 며칠 후 지연의 원룸 문 앞 택배 기사가 상자를 내려놓고 갑니다. 밤늦게 퇴근한 지연. 야근에 지쳐 비틀거리며 문을 엽니다. 또 택배네. 상자를 보며 피곤한 표정을 짓습니다. 들고 들어가서 상자를 엽니다. 귤, 김치, 반찬들. 그리고 편지. 편지는 펼쳐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놓습니다. 아빠는 맨날 이런 것만 보내.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톡을 보냅니다.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뜹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장이 옵니다. 응, 잘 먹어라. 건강해야 한다. 네. 짧은 대화가 끝납니다. 지연은 씻으러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입니다. 잘 받았대.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펼치면 택배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택배, 귤 2kg, 배추김치, 무장아찌. 잘 받았다고 했다. 다행이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다. 항암 치료 시작한다고 했다. 하지만 딸한테는 말 못한다. 딸이 걱정할까봐. 다음 달에는 곶감도 넣어줘야겠다.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익숙해졌습니다. 상자를 받고 반찬을 꺼내고 카톡을 보내는 것이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생겼고 야근이 늘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택배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매달 오는 정기 배송처럼 편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딸, 잘 지내니? 아빠는 괜찮아. 건강해라. 아빠, 사랑한다. 글씨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했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삐뚤빼뚤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읽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복부를 움켜쥡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집에서 통원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가족분들은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쉽니다. 최소한 보호자분께는 알리셔야죠. 아직은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힘겹게 장을 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쇼핑백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과일 가게,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귤 2kg 주세요. 요즘 귤이 좀 비싸졌어요. 괜찮아요. 딸한테 보낼 거라서요. 아, 따님께요? 효녀시겠어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반찬을 만듭니다. 김치를 담고 장아찌를 담그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손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후, 땀을 닦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상자에 담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씁니다. 딸아, 건강해라. 아빠는 괜찮다. 간신히 한 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습니다. 8번째 택배. 오늘 항암 치료받았다. 많이 힘들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난다. 다음 달에도 꼭 보내야지. 딸이 나를 기다릴 테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어머, 뭐 하세요? 아, 딸한테 보낼 택배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따님한테라도 연락하셔야지. 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딸은 바빠요. 지금 승진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아프신데. 그러니까 더 말하면 안 되죠. 딸이 걱정하면 일을 그만둘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아주머니.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다시 상자를 봉합합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택배 상자를 현관에 놓습니다. 내일 아침 택배 기사가 가져갈 것입니다. 상자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딸아, 이번에도 잘 받아라.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딸이 나를 잊지 않게 하려는 거다. 내가 죽고 나면 딸은 후회할 것이다. 왜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자주 보러 오지 않았을까?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매달 택배가 도착하면 딸은 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회사에서 지연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새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택배는 여전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아, 택배 왔네. 상자를 열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편지는 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습니다. 카톡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읽음. 그게 전부입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동료가 물어봅니다. 너 명절에 고향 가? 아니요, 일 있어서 못 가요. 부모님 안 보고 싶어? 괜찮아요. 전화하면 되죠.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대신 용돈을 보냈습니다.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명절인데 안 내려오니? 미안해요, 아빠. 이번에는 진짜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그래, 일이 중요하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아,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은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걱정하지 마.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 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불안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왜 저랬지? 하지만 곧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생각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딸이 알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약을 먹고, 통증을 참고, 그래도 택배는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상자를 포장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귤을 담다가 떨어뜨립니다. 아, 다시 줍습니다. 씻어서 다시 담습니다. 편지를 쓰려 합니다.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듭니다. 몇 번이나 쓰다가 실패합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그래도 다시 씁니다. 딸,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겨우 한 줄. 더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봉합합니다. 하지만 테이프가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반쯤만 붙은 채로 놔둡니다. 이것도 보내야 하는데 현관에 상자를 놓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딸아, 다음 날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신문을 가지러 왔다가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어머, 어르신, 쓰러져 있는 아버지. 119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응급차가 옵니다. 아버지를 싣고 갑니다.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남았습니다. 반쯤 떨어진 테이프, 그 위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딸에게, 서울.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점심을 먹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빠가 항상 이맘때 보내는데,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쁘신가 보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택배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불안해집니다. 전화를 겁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겁니다. 또 기계음. 이 번호는 현재.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설마 회사 일을 멈춥니다. 상사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족이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가봐. 짐을 챙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버스 터미널로 달려갑니다. 가장 빠른 버스표를 끊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전화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화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아빠 못 보셨어요? 어머, 지연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아버님이. 네.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계셔. 지난주에 쓰러지셔서. 지연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군 병원이야. 빨리 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달립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합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갑니다. 환자 찾아요. 호흡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을 말합니다. 3층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그 단어에 다리가 휘청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복도를 뛰어갑니다.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을 찾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문고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지연은 멈춥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수척합니다. 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빠라고? 한 달 전까지 전화로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이 병실 구석, 의자 위,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테이프가 반쯤 떨어진 채로 지연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상자를 봅니다. 딸에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듭니다. 가볍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상자를 엽니다. 귤도 없습니다. 김치도 없습니다. 반찬도 없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꺼냅니다. 첫 번째 서류, 병원 진단서, 췌장암 말기, 날짜를 봅니다. 눈을 의심합니다. 1년 전, 자신이 집을 떠난 바로 그 달, 아빠, 다음 서류, 항암 치료 기록, 통원 치료 일지,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1년 동안의 기록, 혼자 병원을 다녔던 기록, 혼자 아파했던 기록. 아빠, 왜?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많은 서류, 통장 사본, 지연 명의의 적금,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전부 지연에게, 보험 증서, 수익자 딸 지연, 그리고 편지, 접혀진 편지지 여러 장, 첫 장을 펼칩니다.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더 이상 택배를 보낼 수 없게 된 거겠지. 눈물로 글씨가 흐려집니다.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미안하다. 1년 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려올까봐 무서웠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아빠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 아빠,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매달 택배를 보낸 건 내가 아빠를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 아빠가 죽고 나면 넌 후회할 거야. 왜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자주 보러 오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 손이 떨립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습니다. 매달 택배가 도착하면 넌 아빠를 생각했잖아. 고맙다는 말도 했고,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했어. 아빠, 미안해요. 딸아, 화내지 마. 아빠가 선택한 거야. 너를 사랑하는 아빠의 선택이었어. 아빠가 남긴 돈으로 내 꿈을 이루렴. 아빠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마지막 문장.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꼭 안습니다. 소리 내어 옵니다. 아빠, 아빠. 그때 침대에서 작은 소리. 현아.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빠. 침대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너무 가볍고 차갑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왔구나. 우리 딸.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왜 택배만 보내셨어요?
너, 일,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더 중요하지. 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 꿈이 더 중요해. 싫어요. 저한테는 아빠가 더 중요해요. 이제 알았구나. 아버지의 손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없이. 고맙다. 와줘서. 아빠, 제발. 괜찮아지세요. 이제 제가 택배 보낼게요. 제가 아빠 돌볼게요. 그래. 고맙다. 제가 매일 올게요. 회사 그만둘게요. 안 돼. 너, 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작게 웃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후회하지 마. 네. 아빠는 행복했어. 아빠,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빠, 아빠, 의사가 달려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싫어요. 우리 아빠,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까 나가 계셔야 해요. 복도로 나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안에서 급한 목소리들, 기계음,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그리고 긴 소리,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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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시간이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빠, 소리 내어옵니다. 복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오고 갑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딸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지연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 지연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집, 방 하나, 거실 하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 택배 기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펼칩니다. 첫 페이지, 첫 번째 택배. 딸이 서울 간 지 한 달 됐다.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다. 하지만 딸한테는 말 못한다. 대신 택배를 보내기로 했다. 귤 2kg, 배추김치, 무장아찌. 딸이 잘 받았다고 했다. 다행이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택배. 항암 치료 시작했다. 많이 아프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아야 한다. 이번에는 곶감도 넣었다.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었지. 딸이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다섯 번째 택배. 오늘 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다고 했다. 손이 떨려서 반찬 만들기가 힘들다. 그래도 딸을 위해 만들었다. 딸아, 아빠는 괜찮아. 아홉 번째 택배. 체중이 많이 줄었다. 거울을 보니 나도 놀랐다. 하지만 딸은 모를 거야. 전화로는 몰랐으면 좋겠다. 이번 택배에 영양제도 넣었다. 딸아, 건강해라. 12번째 택배.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다. 하지만 택배는 보내야 한다. 딸이 나를 기다릴 테니까. 편지 쓰기가 힘들어서 한 줄만 썼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페이지. 13번째 택배.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상자를 포장할 힘도 없다. 하지만 딸에게 남길 것들을 넣었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 후회하지 마. 이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노트가 눈물에 젖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꼭 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집안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만들다 만반찬, 거실에는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 책상 서랍에는 지연이 보낸 카톡 메시지들을 캡처한 사진들.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반찬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짧은 메시지들. 아버지는 그것들을 전부 저장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며칠 후, 지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말로 그만둘 거야? 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돈하고, 그리고 상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택배 상자. 정성스럽게 물건을 담습니다. 과일, 반찬, 그리고 편지. 아빠,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아빠께 보낼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상자를 봉합합니다. 택배 송장을 붙입니다. 받는 곳 하늘나라. 그날 오후, 지연은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상자를 놓습니다. 아빠, 택배 왔어요. 바람이 붑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제가 늦었죠. 미안해요.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라도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택배들 전부 당연하게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울음이 터집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바람이 또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새 노트. 딸의 택배 기록이라고 적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첫 번째 택배. 아빠, 늦었지만 보내요. 제가 이제 아빠를 기억할게요. 매달 이렇게 올게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해요. 그날부터 매달. 지연은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들을 담아서.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빠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반찬들을 팔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집밥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법을요. 밤이 되면 지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도 적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 아빠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사랑해요, 아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식당에 왔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멀어졌는데요. 이 음식을 먹으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전화 한 통 안 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연은 그녀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세요. 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하지만 늦기 전에요. 제발. 여성은 지연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알겠어요. 식당을 나가며 전화를 거는 여성. 엄마, 나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봤죠? 한 명이라도 더 후회하지 않게 도와줬어요. 아빠처럼요. 그날 밤, 지연은 택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또 묘지에 갈 것입니다. 상자에 편지를 넣습니다. 아빠,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아빠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게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빠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요. 영원히 사랑해요, 아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상자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만나요.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에 담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가끔은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후회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